안녕하세요. 마산 CAD 디자인 학원의 정쌤입니다. 이번에는 앞에 설명했던 돌출에 이어서 상단 메뉴에 보이는 회전과 수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회전과 수입을 이용한 모델링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파일을 어떤 회전축을 이용해서, 회전축은 직선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축을 기준으로 360도 또는 일정 각도의 회전체를 생성하는 명령이 바로 회전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치에서 XY 평면을 잡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프로파일이 있어야 되고요. 축이 있어야 되는데 축은 직선만 된다고 그랬어요. 임의로 두 개의 개체를 작성을 했어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회전을 하시면은 그런 창이 뜨는데, 물론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프로파일이 요 물체가 되고 축을 클릭해서 물체를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 값이 출력에 보면 솔리드고요. 현재의 물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솔리드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전체라 360도 회전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범위에 보시면은 각도가 있죠. 이 각도를 하시면은 내가 180도 이렇게 각도를 입력하시면은 그 각도만큼의 물체가 생성이 돼요. 현재 만든 프로파일에서 현재 이 방향이고,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에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에서 180도를 생성을 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는 즉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의 각도 값을 다르게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전체가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앞에 놓고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물체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이런 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두 물체가 있고요. 거기에 프로파일이 있고 축이 있습니다. 회전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서 축을 잡았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하고는 달리 기존의 물체가 있기 때문에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이렇게 물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차집합 하면은 이 솔리드 물체가 생성되는, 회전체에서 생성되는 부분이 기존 물체에서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회전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뜨겠죠. 교집합 하면은 공통 부분만 남게 되고요. 첫 번째 합집합을 놓겠습니다. 그럼 이런 형상이 되겠죠, 그죠? 다시 더블 클릭했습니다. 합집합을 놓고요. 몇 가지 범위가 있는데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다음면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방향을 주게 되면요, 현재에서 회전체가 생성될 다음 면인 데까지 자동으로 물체가 생성이 되는 방식이에요. 지정면 하면은 마찬가지예요. 현재 프로파일이 해당 면을 클릭을 해주면은 그 면까지, 또 다른 물체가 있으면 다른 물체를 클릭을 하면은 그 물체까지, 그 면까지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회전체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지금처럼 요 스케치 3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프로파일과 축이 반드시 같은 스케치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겠습니다.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자, 스케치에서 XY 평면을 잡고요. 자,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해볼게요. 이런 물체가 있는데 같은 스케치에 있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갔어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다시 XY 평면을 잡게 되면은, 물체가 아니고 XY 평면을 잡게 되면은 지금처럼 새로운 스케치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어떤 축을 만들게 되면은, 회전을 해볼까요? 프로파일 선택하고 축을 지정해도 지정이 되질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냐? 이전에 얘기했지만은 스케치 2 프로파일과 축이 서로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같은 데 있어야 된다. 스케치에서 해당 물체를 찍어야 돼요. 프로파일이 있는. 또는 이걸 하시면 되겠죠. 여기 클릭하셔도 되고 물체를 찍어도 되고. 자, 여기에 축을 생성을 하고요. 빠져나가게 되면은 회전해서 축을 잡아주면은 이러한 형상의 우리가 회전체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전체를 만드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이러한 회전체의 형상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B 되어 있는데 이 단면도죠. 현재 물체를 이렇게 B-로 이렇게 자른 전단면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회전체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요 바로 빗금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분은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스케치를 보시면은 2D 스케치에서 XY 평면을 잡고요. 전체가 80에 80이기 때문에 자, 요걸 기준으로 80에 80짜리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중심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 가서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초록색이 나오는데 여기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선한테 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점 스냅이 나와요. 캐드처럼 중간점 하면 되겠죠. 그럼 선한테 다가가면 뜨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파이 50이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거리값을 주시면 되겠죠. 25 주면 되겠죠.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간격 띄우기를 가서 20이기 때문에 치수에 대해서 20을 줬습니다. 필요없는 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필요없는 선을 정리했죠. R5기 때문에 목깎기로 반지름 값을 주시고 두 선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운딩 처리가 되겠죠. 3-C3 되어 있는데 못따기죠. 클릭해 보면 있어요. 못따기. 우리 앞에서 했지만은 못따기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걸로 자, C3이죠. 거리가.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내부 이제 구멍인데 30, 36이죠. 그래서 간격 띄우기로 마우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갖다 놓고요. 간격 띄우기로 여기서 오른쪽 요 간격이 5죠. 그래서 간격 띄우기로 5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간격이 36이니까 반하면은 18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 있죠. 간격 띄우기에서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화면앱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이 이어져 있습니다. 필요없는 부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45죠. 간격 띄우기로 마우스 오른쪽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두 줄인데 이 두 줄은 우측 그림에서 보면 이 키 홈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 20입니다. 그러면은 간격 띄우기로 마우스 오른쪽 10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형상이 이렇게 된 형상이에요.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필요가 없겠죠. 이 부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랫부분도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실제 필요한 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자, 밑에 것도 삭제하셔도 됩니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런 형상이 됐는데, 입체가 되기 위해서 닫혀 있고요. 자, 회전체를 누르시고 물체를 선택하고요. 축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 번에 이런 물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지금 너비가 6이고 이 키 홈을 파야 되는데, 스케치를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요 면을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면이 작업 평면이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어떤 물체를 그리고 할 기준이 없어요. 즉 이거는 3D 외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작업 평면으로 이 2D 선을 가져오게 하는 거, 그게 형상투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형상투영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상투영입니다. 그럼 이거는 물체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형상이 투영이 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빠져나가서 돌출한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걸 편집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물체에 대한 투영 구속 조건을 띄워줘야 됩니다. 현재 보면 22죠. 그래서 기준선을 제가 임의로 하나 선을 그렸어요. 간격 띄우기로 마우스 오른쪽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예요. 자,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너비가 6이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로 이쪽으로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반대로 해도 되는데 이 하나를 밀어시켜도 돼요. 대칭해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 되겠죠. 대칭해서 요거를 요 대칭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요 부분은 연장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르기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필요 없죠, 이런 것들. 삭제해도 됩니다. 또 삭제했습니다. 키보드 딜리트 키 누르셔도 돼요. 그럼 이 부분이 빠져나가서 돌출하세요.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끌고 가셔도 돼요. 백이죠. 확인하시면은 화면을 보는 것과 같은 이런 회전체를 생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전체를 생성하는 명령, 바로 상단에 있는 회전 아이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창을 닫겠습니다. 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을 보는 것처럼 단면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생성되는 물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의로 어떤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스케치 마무리해서 빠져나갔습니다. 돌출을 시켰어요. 자, 현 상태에서 보시면은 윗면과 옆면, 이면이든 어떤 면이든 이게 수직이죠. 90도. 그래서 제가 윗면에다가 임의의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직선도 되고요, 호도 되고요. 자, 제가 곡선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임의로 이런 곡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빠져나갔습니다. 이 경로에 수직인 면을 스케치를 잡았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런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빠져나갔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이 선과 이 경로와 단면은 서로 수직인 평면입니다. 이럴 경우에 하는 게 수입이에요. 지금처럼 조건이 맞으니까 바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 물체의 합집합 먼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차집합, 이렇게 하면 교집합이 되겠죠. 차집합 확인해 보면은 그 밑에 부분이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더블 클릭합니다. 합집합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출력이 솔리드고요. 현재 보면은 기본적인 값이 단면과 경로가 수직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단면이 나란하게 되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필요에 따라 테이프 값과 비틀기를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대로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경로를 단면이 경로를 따라서 물체를 생성하는 거, 우리가 수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면은 이런 물음표 모양이 있고요. 밑에 이런 실린더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추 형태인데 현재 도면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물음표 부분이 우리가 수입을 이용할 거예요. 단면은 지름 7짜리 원이고요. 밑에 보면은 입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원기둥인데 사실은 그냥 원기둥이 아니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실린더로 하게 되면은 몇 번의 작업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회전체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차와 수입을 이용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창을 닫겠습니다. 새로 꺼낼게요.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에서요. 자, XY 평면을 잡았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가로가 60, 세로가 50이죠. 그런데 회전체를 할 거기 때문에 반만 필요해요. 그래서 물체를 이 부분의 크기가 30이고요. 높이가 50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파이 10, 40 이렇게 돼 있죠. 즉 원통 형태로 빠져 있는 거예요. 높이는 5고요. 안에 거는 10이고요. 그래서 옵셋 간격 띄우기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나 선택,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속 2개고요. 여기서도 선택, 마우스 오른쪽 계속해서 하나, 선택, 마우스 오른쪽 계속해서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크기는 파이가 10이니까 반하면은 5가 되겠죠. 두 번째 크기는 파이가 40이니까 20, 반하면 20이죠. 높이는 5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도 5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림을 보시고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여기도 비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해서 빠져나가서 회전으로 물체 축은 자기 자신도 축이 될 수가 있어요. 확인하면은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물체가 생성이 되겠죠. 회전체가. 이제 위에 부분에 이 물음표 형태를 만들 건데 스케치에서요 윗면 아랫면을 잡을 수 있지만 옆면을 잡을 수가 없어요. 둥글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좌표 평면 잡는 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 추후에 할 예정이고요. 이걸 이용하지 않고 할 경우에 우리가 원점을 클릭해 보면은 여기 평면이 나오죠. 그죠? 이걸 쓰셔도 됩니다. 현 상태에서는 이걸 할게요. 정면 형태로 잡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선이 필요한데 이 선을 갖고 와야 되겠죠. 아까 했던 형상 투영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죠.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F7번 기능키 있죠. 키보드 상단에 이 눌러보시면은 이게 그래픽 슬라이스라는 건데 이 스케치선 앞에 있는 입체들을 다 잠시 감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 이 기준을 중심으로 높이가 25죠. 그죠? 자, 높이가 25입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로 선택 오른쪽 계속 해서 높이 값을 25를 주고요. 이 부분에서 반지름 15가 있죠.
중간에서 원이 하나 있는데 선택 마우스 오른쪽 클릭 치수형이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이 15입니다. 이런 형태죠. 자,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의 각도가 2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요. 치수 각도로서 정확하게 20도를 맞췄습니다. 자, 그럼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면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도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삭제하셔도 됩니다. R5죠. 목깎이에서 O 두 선을 찍으시면 돼요. 이런 형상이죠. 이 부분이 경로가 될 거고, 자, 삭제를 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면은, 자, 단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 면이 돼야 되겠죠. 수직이. 그래서 형상 투영으로 물체를 비스듬하게 아크로테이트로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투영을 시켜버리면은 그 점의 기준에서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이 파이가 7이에요.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해보면은 7이죠. 자, 필요 없는 거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이 경로를 따라서 물체를 생성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이 선택이 되고요. 경로를 물체를 찍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조건 합집합 솔리드 확인하시면은 이런 형태의 우리가 그림과 같은 형태의 모델링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입체를 형성하는 우리가 돌출에 이어서 회전체, 지정된 축을 기준으로 회전되면서 물체가 만들어지는 회전, 지정된 경로를 단면이, 즉 수직인 단면 모양이 경로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수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회전과 수입을 이용한 모델링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 회전과 수입에 의해서 모델링이 완성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모서리 부분을 다듬는,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상단 리본 메뉴에 보면 수정이 있죠. 여기에 목깎기와 못따기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아까 예제 도면에서는 여기까지가 끝이지만은 요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깎기나 못따기 같은 경우는 우리 2D 스케치에도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목깎기는 동글게 처리하는 거, 못따기는 각지게 깎아주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목따기를 해주면요, 첫 번째 우리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네, 일단은 첫 번째 걸 보시면은 거리가 2mm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서리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모서리 부분을 2mm, 2mm씩 이렇게 깎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깎기는 반지름 값을 주게 되면은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면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은 둥글게 깎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나머지 부분도 실습을 해볼게요. 자, 스케치를 잡았습니다. 임의로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물론 치수가 기입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해서 돌출을 줘서 입체를 형성했어요. 20이라는 수치를 줬습니다. 높이를. 일단은 목깎기를 보시면요, 아까처럼 반지름 값을 주시고 모서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모서리 클릭하는 것만 이렇게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 되겠죠? 컨트롤 Z 되돌렸습니다. 두 번째는 루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당 우리가 모서리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서리 전부 다 반지름 3으로 둥글게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피처 같은 경우는 물체를 찍으면은 이런 부분, 구멍 뚫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다 라운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컨트롤 Z 되돌렸습니다. 못하게 보시면은 아까처럼 거리가 같을 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지정된 거리와 각도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면을 기준면을 잡아주는데 하나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면에 인접한 모서리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되겠죠?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은 지금 화면을 보는 것처럼 이 면 기준으로 5mm 요 각도가 20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깎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되돌렸습니다. 세 번째 있는 거는 거리값을 하나는 5, 하나는 10 이렇게 다르게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서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5mm, 10mm 방향을 바꿀 때는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방향에 맞게 적용하시면은 이렇게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일한 거리로 못깎기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거리와 각도 다른 거리값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결과물을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각지게 처리하는 못깎기와 못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